사실 컴프레서 이제 끝내고 크게 다음 챕터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질문이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옵토 방식의 컴프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컴프레서는 뭐 동작 원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옵토 방식의 컴프레서를 많은 대다수의 엔지니어들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동작 원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컴프레서들을 많이 구입을 하시거나 많이 만지시다 보면 옵토 방식의 컴프레서들을 보게 되실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옵토 컴프레서라고 써 있죠. 옵토.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도 아발론사에서 나온 컴프인데 옵토 컴프레서라고 써 있는데 이 녀석의 시초는 바로 이 LA2A라는 장비인데, 그래서 이 옵토 방식의 컴프레서의 시초는 바로 이 LA2A라는 장비인데요. 전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후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이제 그 컴프레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장비죠. 그야말로. 아직까지도 이 LA2A라는 장비는 많은 아마추어들에 의해서 복각도 많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기성 제조사들도 요 LA2A 장비를 그대로 복각해서 많이 팔고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장비를 기점으로 해서 기성 제조사들도 이 옵토 방식의 컴프레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녀석은 보면 뭐 스레이홀드 레이셔 이런 게 없죠. 그냥 피크 리덕션과 게인, 그다음에 뒷모습을 보면 이렇게 진공관들이 이렇게 있고, 이 녀석은 이제 전원 트랜스, 이 녀석이 입력 트랜스, 이 녀석이 이제 뭐 그 포토셀, 포토 리지스터, 뭐 포토셀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굳이 알아야 되나 싶기도 한데, 워낙 포토 방식의 컴프레서들을 많이 선호하고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 중요한 핵심은 바로 요거거든요. 이게 T4라는 셀인데, 요거를 요 셀만 복각해서도 많이 팔거든요. 이베이에 가보시면 여기 보면 옵토 어테뉴에이터라고 해가지고 아직도 팔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이 복각한 이 포토 어테뉴에이터에 대해서 찾아가 봤거든요. 내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에 대한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포토 컴프레서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기에 램프를 하나 두고요. 전원을 걸면 램프에 불이 들어오겠죠? 근데 여기다가 이 교류 신호를 태웁니다. 이렇게 교류 신호를 이렇게 같이 흘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입력 신호가 이렇게 변화하면 빛밝기도 같이 이렇게 밝기에도 변화가 이렇게 흔들리겠죠. 왜냐면은 DC가 걸린 상태에서 교류가 DC를 흔들어 주니까 결국은 DC가 흔들리니까 빛의 밝기도 변화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여기 광 센서를 하나 넣는데, 광 센서 중에 CDS라는 놈이 있어요. CDS라는 놈은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보면 얘도 복각할 때 보면 요 녀석이 지금 뒤집어져 있는데, 예, 여기 있죠. 여기. 예, 여기 있고,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요게 CDS라는 놈인데,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소재가 황화카드뮴이에요. 황화카드뮴. 근데 이 황화카드뮴의 원리가, 이 녀석은 빛을 받으면 저항값이 내려가고요. 어두워지면, 다시 어두워지면 저항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밝아지면 저항값이 내려가고 어두워지면 저항값이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황화카드뮴을. 그래서 이거를 옛날부터 광 센서용으로 많이 썼죠. 날이 밝아지면 불이 꺼지는 그런 광 센서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뭐 디지털이 없던 시절에도 아주 옛날부터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다 이제 이 CDS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 CDS를 이렇게 마주보게 해요. 황화카드뮴을 이렇게 마주보게, 두 개를 이렇게 마주보게 하면 이 빛의 밝기의 변화에 따라서 이 황화카드뮴 CDS의 저항값도 같이 이렇게 변화하겠죠. 저항값도. 근데 여기에 전압을 걸어 놓으면, 저항을 하나 달고 전압을 걸면 여기에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를 텐데, 이 저항값이 변화하니까 여기 이 CDS에 흐르는,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전류값도 같이 변화하겠죠. 그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 전기 신호가 이렇게 변화하면 빛도 이렇게 같이 변화하는데 저항값도 같이 이렇게 변화해주면 되는데,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같이 이렇게 리니어하게 반응하지 않고요. 이 황화카드뮴은 이 저항이 변화하는 반응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빛처럼 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 전기 신호에서 빛으로 넘어오는 단계는 이 빛의 변화 속도는 아주 빨라서, 옛날에는 이 LA2A의 기본 오리지널은 뭐 EL 램프라는 걸 썼는데, 이 EL 램프의 반응 속도가 워낙에 빨라서 전기 신호가 빛의 변화로 나타나고 이 빛의 변화가 다시 저항값의 변화로 나타날 때, 이렇게 빛이 이렇게 크게 움직일 때, 빠르게 움직이면 얘는 반응 속도가 늦어서 요런 구간을 쫓아가질 못해요. VU미터랑 어떻게 보면 살짝 비슷하죠. 이렇게. 예. 요런 구간을 쫓아가지 못하니까 빨리 쫓아가지 못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다가 또 빠르게 순간 피크가 나오면 쫓아가지 못하는 또 이러한 파형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많이 보셨다시피 이게 컴프레싱 작용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원리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느린 CDS의 반응 속도를 이용한 거거든요, 이게. 이 원리로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게 보여드렸던 이 LA2A라는 이 장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은 빛이니까 다른 데서 빛이 새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에다 넣고 이렇게 밀봉을 한 거죠. 그래서 이쪽 이 램프에서, 램프가 빛이 막 흔들리면, 전기 신호에 비례하는 빛이 흔들리면 이 CDS에 뭐 이름은 거창하게 뭐 포토셀이니 포토 어테뉴에이터니 해놨는데, 전자부품적으로 보면 얘는 CDS고 이거는 램프입니다. 램프가 빛이 흔들리면 이 CDS의 저항값이 변화해서, 예, 전기 신호를 뽑아내는데, 이 저항값의 변화가 되게 빛의 변화보다는 반응 속도가 둔감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원리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오리지널은 이렇게 생겼나요?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최근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LED, 발광 LED, 고휘도 LED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LED는 기본적으로 다이오드고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나는, 이렇게 표시를 하죠. 또 이 고휘도 LED와 이 CDS를 이렇게 마주보게 해서 이거를 하나의 밀봉을 해서, 조그맣게 밀봉을 해서 이거를 몰딩을 해버려서 이거를 전자부품으로 만들어서 많이 쓰거든요. 이러한 전자부품을 LDR이라고 불러요. LDR. 네, 요게 LDR이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 이제 몰딩이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는 고휘도 LED와 CDS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고, 제가 기억에 저는 이제 뭐 취미로 진공관 앰프도 설계하고 이것저것 뭐 만들어 보기도 하니까, 전에 장비 중에 하나가 알람 램프만 뜨고 알람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장비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좀 엔지니어가 빨리 알람 경고음을 들어서 알아챘으면 좋겠는데, 경고 램프 LED만 쳐다볼 수도 없고, 경고 램프가 켜졌을 때 알람 소리를 울리게, 경고 LED가 이렇게 번쩍하면, 불이 켜지면 이 CDS로 제가 이렇게 수광을 해서 전자회로를 구성해서 스피커로 알람이 울리게 이렇게 만든 장비도 제가 있었거든요. 뭐 되게 간단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LA2A라는 장비에 대한 추억도 하나 있는데요. 이제 막 갓 데뷔한 어느 가수분께서 이 LA2A 복각품인지 아니면은 공동 제작을 한 거를 자기가 중고로 사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날 하나 들고 오더니 이 복각품이 노이즈가 나서 쓰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이즈를 어떻게 없앨 수 없냐고 해서 제가 한번 봤더니 그 녀석이 이제 이렇게 생겼거든요. 전면은. 오리지널 사진 좀 불러서 한번 볼까요? 재미삼아 들어주세요. 그냥 이 부분은. 이렇게 복각해서 만들었고, 뒷면은 오리지널 이렇게 생겼는데, 이 복각품은 이렇게 생긴 거 가져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만든 걸 보고 야, 이게 험이 안 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죠. 요게 입력 트랜스고 요게 출력 트랜스인데, 이 출력 트랜스는 이렇게 반드시 외부 전개, 자개, 노이즈로부터 이 케이스에 넣어서 몰딩을 해가지고 차폐를 꼭 해줘야 되는데, 여기 뭐 하나도 안 돼 있죠. 이 출력 트랜스, 입력 트랜스가 차폐도 안 돼 있고, 이거는 이제 UTC라는 회사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트랜스인데, 요 입력 트랜스는 조금 어디 생소한 회사 거였고, 요 출력 트랜스는 소토라고 덴마크에서 나오는 꽤 괜찮은 트랜스였는데, 문제는 이렇게 실드 차폐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따로 몰딩 케이스를 사서 몰딩을 손수해서 넣어줬고, 이 전자 회로적으로도 오리지널이 이제 AC 히팅을 해가지고 약간 히터 노이즈가 있던 거를 DC 점화를 해가지고 히터 노이즈도 좀 줄여줬고요. 그 다음에 커플링 콘덴서도 그때는 좋은 필름 콘덴서들이 없었으니까 전해 콘덴서를 썼었는데, 요즘에는 필름 콘덴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필름 콘덴서로 바꿔줘서 노이즈도 없애고 사운드도 살짝 현대적인 감각으로 튜닝을 해서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각품들이 많이 다니나 봐요. 이 LA2A가 워낙 이 한 획을 그은 컴프레서라. 그래서 이 CDS의 둔감한 반응 속도 원리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 어택, 릴리즈, 레이셔 이런 게 이미 정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왜 정해지냐면 이 CDS의
반응 속도 때문에 그렇죠. 이 반응 속도가 이미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어택 릴리즈 레이셔가 이미 정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LA2A 장비를 보면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레이션이 어택이니 이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단순하게 피크 리덕션 그 다음에 게인 요거밖에 없어요. 이게 없는 이유는 황화카드뮴 CDS에 의해서 이미 이 반응 속도 때문에 어택, 릴리즈, 레이셔가 정해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컴프레서를 많이 만지시다가 이렇게 레이셔, 어택, 릴리즈 없는 컴프레서를 만나시더라도 당황해지지 마시고 또 이미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번에 찾아봤는데 이 LA2A라는 장비가 어느 정도의 특성을 갖는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 기어 라운지라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인데 여기에서 그 옛날에 나왔던 LA2A의 오리지널을 598만원에 아직도 팔고 있어요. 중고인데 아주 오래된 중고겠죠. 이게 스펙을 보면 이미 어택 타임은 10ms, 릴리즈 타임은 0.06초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 빛신호가 이렇게 변화할 때 변화하는 저항값의 이 변화 폭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나 봐요. 당시에. 아니면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이게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엔지니어가 특히 보컬에는 이 옵토 방식 아니면 그냥 LA2A 이 컴프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엔지니어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뭐 대다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죽하면 아직까지도 복각이 많이 이루어지고 아직도 중고 메모리 거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의 회로도를 살짝 보면 회로까지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이제 뭐 취미로 진공관 앰프를 만지다 보니까 이 회로도를 꼭 보는데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T4A라는 포터 셀 혹은 포터 어테뉴에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램프고요. 요게 CDS죠. 요게 이렇게. 그리고 보면 입력 트랜스를 썼고요. 옛날에는 OP앰프라는 반도체 소자가 없으니까 입력 트랜스를 썼고 아직까지도 고급 제품들은 입력 트랜스 많이 쓰고요. 출력 트랜스도 썼죠. 출력 트랜스도 많이 씁니다. 트랜스를 쓰면은 입출력단에 트랜스를 쓰면 트랜스에 쓰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신 분도 가끔 뵈는데 오히려 오디오의 고급 제품들에는 입출력 트랜스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LA2A라는 장비의 회로입니다. 이 핵심은 여기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옵토 타임의 컴프레서가 워낙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원리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옵토 방식의 컴프레서를 만질 때 조정 포인트가 어택, 릴리즈, 레이셔가 없어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라고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완전하게 레벨과 볼륨, 이득에 대해서는 끝내고 다음서부터는 신호에 대한 전송 그리고 그라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